안녕하세요. 척추관절 건강을 책임지는 연세베스트병원 의학박사 장철영 원장입니다. 오늘은 97세 초고령 환자분의 고관절 골절 수술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 그 치료법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97세 고령의 환자분이 좌측 고관절 통증으로 내원하셨습니다. 평소 지팡이를 들고 실내 보행이 가능한 정도로 요양원 생활을 하고 계셨고, 내원 하루 전날 침대에서 넘어지면서 낙상하시면서 왼쪽 고관절을 다쳐서 내원하셨습니다. 지병으로는 고혈압과 치매가 있으셨습니다. 넘어지시면서 걷지를 못한다, 그리고 고관절이나 다리 쪽이 아프다고 하시면 우선적으로 고관절 엑스레이를 꼭 촬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관절 엑스레이를 촬영하여 보면 우측 정상 부위는 이렇게 고관절의 동그란 머리와 목, 그리고 몸통 부분이 온전하게 있어야 되는데, 좌측을 보시면 고관절의 머리와 목, 그리고 몸통으로 이어지는 부분이 연결이 되지 않고 이렇게 골절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골절되어 있으면 환자분들이 다리를 들었다 놨다도 못하시고, 그 다음 다리가 약간 짧아졌다고 그렇게 표현을 하십니다. 그래서 실제 엑스레이에서도 이렇게 고관절 목과 몸통으로 이루어지는 각이 약 125도 내외로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각도가 더 증가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옆에서 엑스레이를 촬영한 사진인데요. 한 번 더 확인을 해보면 목에서 몸통으로 이어지는 이 선에서 이렇게 골절선을 정확히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환자분은 이제 다른 부위의 손상이나 정확한 3차원적 영상을 얻기 위해서 MRI 촬영을 시행을 하였고요. MRI 영상에서도 예상했던 바와 같이 좌측에 이렇게 대퇴골 경부에서 몸통으로 이어지는 부분에 이렇게 대퇴골 경부 바닥 골절이 확인되었습니다. 고관절 대퇴골 골절의 경우에는 이 고관절 목이 부러지게 되는 경우에는 무조건 인공관절 치환술로 치료를 하는 것이 정석입니다. 하지만 더 아랫부분, 이렇게 몸통에 가까운 부분에서 부러지는 경우에는 뇌뼈를 다시 붙여주는 유압술, 즉 골순의 금속정 고정술을 통해서 다시 뼈를 붙여주는 수술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인공관절로 치료를 하실지 아니면 뼈를 붙이는 치료를 시도하실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요. 우선 목에 가까워질수록 인공관절 치환술을 하셔야 되고, 몸통에 가까워지면은 뼈를 다시 붙여보는 시도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대퇴골 경부 목 쪽으로 골절이 되셨으면은 인공관절 반치환술로, 대부분 고령 환자분들은 반치환술만 하셔도 걷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공관절 반치환술로 하시게 될 거냐, 아니면 이렇게 몸통에 가까운 쪽, 예를 들면 목에서 좀 더 내려와서 대전저와 소전자를 가로지르는 전자간 골절의 경우부터 몸통 골절은 이렇게 골순에 금속정을 삽입하여서 흔히 말하는 심을 박아서 다시 뼈를 붙이는 유압술을 시도하게 됩니다. 물론 이 수술법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다른 요인들도 있는데요. 예를 들면 뼈의 골질 상태가 매우 안 좋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유압술로 치료를 얻을 수 없기 때문에 가능하면 인공관절 치환술로 치료를 선호하시는 선생님들도 있고요. 그리고 환자분이 치매가 있거나 협조가 안 되시고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골수정으로 유압을 시도하게 되면은 무너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예를 들면 조금 덜 디뎌야 되는 상황이 있는데 많이 디디다 보니까 협조가 안 되셔서, 그러면은 이 골수 강내 금속정이 부러지거나, 아니면 골다공증이 심하신 분들은 이렇게 걷다 보면은 이 금속정이 뼈 밖으로 튀어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특수하게 인공관절 치환술로 치료를 하는 것이 더 현명하다고 학회 권고사항이 되어 있습니다. 자,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97세 초고령 환자분이신데다가 치매로 협조가 어려운 분이셨기 때문에 인공관절 치환술로 치료 방법을 택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술실에서 인공관절 반치환술로 진행을 하였고요. 우선은 스템, 즉 주대라고 하는 이 몸통 부분을 먼저 넣고, 그 다음에 머리 부분을 트라이얼, 즉 가짜 머리 부분을 먼저 넣어서 다리 길이라든가 그리고 고관절이 빠지지 않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체크를 한 다음에 이제 진짜 머리 부분을 넣게 되고요. 그 다음 이제 주대 부분을 넣고 고관절 끝부분에 잘 안착되어 있는지 이렇게 주대 부분 사진도 확인을 하면서 수술을 진행합니다.
97세 초고령 환자분 수술 후에 인공관절 반치환술로 고관절을 치환술 해드렸고요. 환자분은 이렇게 되면은 다음 날부터 바로 일어서서 걷는 연습을 시작하십니다. 이렇게 다음날 좌측 고관절, 인공관절 수술하신 분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천천히 일단은 우선 선 연습부터 하고요. 빠르신 분들은 이렇게 살짝살짝 걷기 시작하십니다. 첫날은 그래도 좀 힘들어 하시는데 이틀, 3일 지나시면서 환자분 보행 가능하시고 다음날부터 바로 앉아서 소변도 보시고 다 이렇게 걸으실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수술 후 재활과 치료 과정입니다. 수술 다음날, 수술 1일차에 제자리에서 서기 연습 시도하시고요. 빠른 분들은 보행 연습까지 걷기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늦어도 2, 3일차에는 대부분 환자분들이 발을 떼시면서 보행을 시작하시게 되고요. 그리고 약 4주간은 보조기를 착용하시고선 바로 일상생활을 하도록 하시고 계십니다. 이 보조기를 차는 이유는 간혹 이제 협조가 안 되시는 분들은 무리하게 고관절을 꺾거나 하시면서 고관절이 빠지는 경우가 드물지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안전하게 보조기를 착용을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4주 뒤에는 보조기도 다 풀으시고 온전히 일상생활이 가능해지십니다. 오늘은 97세 초고령 환자분의 고관절 골절 수술법인 인공관절 반치환술에 대해 알아보고 그 치료법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예전 같은 경우에는 8, 90세만 넘어도 고관절 골절 되신 분들은 수술이 어렵다, 지병이 많으신 분들 특히 수술하면 돌아가시는 경우가 많다 해서 수술을 안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요즘에는 현대의학 기술이 발전했기 때문에 마취도 전신 마취를 하지 않고 부분 마취만 진행하고 그리고 지병들도 잘 조절하면서 전신 마취를 하지 않고 수술을 진행하시면은 약 30분에서 1시간의 간단한 수술만으로 고관절 골절에 대한 치료가 가능해졌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다음날 바로 보행 훈련도 가능하고 일단은 고령의 환자분들일수록 누워있으면 합병증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즉 요로감염이나 폐렴, 심폐기능의 저하 등 많은 합병증 등으로 누워 계시면 대부분 3달 이내에 돌아가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고령이라고 하더라도 고관절이 골절되셨다면 꼭 고관절을 전공한 정형외과 전문의를 찾으셔서 올바른 치료 방향 그리고 또 수술을 잘 선택하셔서 치료하신다면 좋은 결과를 얻고 더 기대 수명을 연장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척추관절 건강을 책임지는 연세베스트 병원 의학박사 장철영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